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오늘 주제는 코덱스 머니마켓 액티브. ETF는 금리가 떨어지면 수익률도 마이너스가 되나요? 이 질문인데요. 먼저 핵심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ETF의 수익률이 자동으로 마이너스로 뒤집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금리가 내려가면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자, 수익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예전처럼 쭉쭉 오르던 체감 수익률은 낮아지고 아주 특이한 환경에서는 비용이나 가격 괴리 때문에 짧은 구간에 마이너스 수익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하락은 마이너스 확정이 아니라 수익률 둔화와 예외적인 변동 가능성으로 이해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이 흐름만 잡아두시면 파킹 자금을 어디에 두든 불안이 훨씬 줄어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처럼 금리가 내려갈 거다, 올해는 인하 사이클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지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하나 있죠. 위험 자산 비중을 잠깐 줄이고 현금성으로 옮겨두면서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현금성이라고 해도 선택지가 꽤 많습니다. 통장에 두면 마음은 편한데 이자가 아쉽고 예적금은 금리가 괜찮아도 묶이는 시간이 부담스럽고 CMA나 MMF는 익숙하지 않은 분도 계시고 그 사이에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데 예금처럼 차분하다는 이미지로 머니마켓 ETF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연금이나 ISA 같은 계좌에서는 현금 대용으로 이런 상품을 쓰는 분들이 많은데 코덱스 머니마켓 액티브도 연금 ISA에서 100% 투자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상품은 상장 이후 빠르게 규모가 커졌고 2025년 7월 말 기준 순자산 총액이 약 7조 원 수준으로 공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건 결국 금리 따라가는 거잖아. 금리 내려가면 수익도 내려가고 그러다 마이너스 나는 거 아니야? 이 생각 자체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머니마켓 상품은 본질적으로 짧은 금리를 먹고 사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코덱스 머니마켓 액티브의 비교지수는 KAP MMF 지수 TR이고 이 지수는 KOFR, 콜, CD, CP전자단기사채, 잔존만기 1에서 3개월 단기채 같은 단기자금 시장 성과를 묶어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결국 이 ETF도 초단기 현금성 자산으로 굴러가고 금리 환경이 바뀌면 그 변화가 비교적 빠르게 반영됩니다. 여기서 기준금리나 뉴스만 보고 바로 수익률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시장금리와 지표금리가 먼저 움직이고 나서 기준금리가 따라오는 경우도 많아서 발표 전에 이미 수익률이 조금씩 낮아지는 체감이 먼저 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금리가 떨어진다는 말이 두 가지 다른 일을 동시에 일으킨다는 겁니다. 하나는 앞으로 새로 편입되는 자산의 이자율이 낮아진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들고 있는 채권이나 단기증권의 가격이 약간씩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채권은 금리가 내려가면 가격이 오르죠. 머니마켓은 만기가 워낙 짧아서 그 가격 변화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뿐 방향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금리 하락 그 자체가 즉시 손실로 직결되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재투자되는 금리가 낮아지며 수익이 점점 얇아지는 쪽이 더 현실적인 그림입니다. 쉽게 말하면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면 내 계좌가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던 에스컬레이터 속도가 느려진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가깝습니다. ETF의 자료를 보면 듀레이션이 0.1 정도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듀레이션을 아주 러프하게 해석하면 금리가 1%포인트 움직일 때 가격이 대략 듀레이션만큼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0.1이라면 금리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죠. 그래서 금리 조금 내린다더라 같은 뉴스만으로 이 상품이 크게 출렁이는 걸 기대하시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상황입니다. 머니마켓은 원래 출렁임이 작고 대신 매일 조금씩이 누적되는 성격이 강합니다. 게다가 이 상품은 분배금이 발생하면 연일에 지급하는 구조로 안내되어 있어서 중간에 현금으로 툭 튀어나오는 월배당 상품과 달리 가격이 차분히 누적되는 느낌을 더 강하게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장면을 현실적으로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극단적으로 시장 금리가 너무 낮아져서 단기자금에서 얻는 이자보다 비용이 더 커지는 경우입니다. 코덱스 머니마켓 액티브의 총 보수는 연 0.05%로 공시돼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 정도면 난내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만약 시장의 초단기 금리가 0%에 아주 가깝거나 음수 영역으로 가버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이자가 거의 안 쌓이거나 오히려 비용만큼이 NAV에서 빠져나가면서 플러스가 쌓이던 속도가 멈추고 짧은 구간에서 마이너스가 찍힐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당장 그런 환경이냐 하면 보통은 그렇지 않지만 원리상 가능하다는 정도로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금리 방향이 아니라 가격에서 오는 손익입니다. ETF는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상품이다 보니
내가 매수한 가격이 순자산 가치 NAV보다 비싸면 프리미엄을 주고 산 것이고 매도할 때 할인 상태면 손실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머니마켓 ETF는 본질적으로 변동이 작아서 이런 프리미엄 디스카운트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 편이지만 장이 급하게 흔들리거나 수급이 한쪽으로 몰리는 날에는 순간적인 괴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상품이 손해라서가 아니라 내가 거래한 순간의 가격 때문에 체감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킹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시장가로 툭 던지기보다는 내가 사고 파는 가격이 대략 NAV 흐름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지 한 번만 더 천천히 보고 들어가시면 불필요한 마이너스 경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용 스프레드나 유동성 스트레스 같은 평소엔 잘 안 보이는 리스크입니다. 머니마켓이 주로 안전한 단기 자산을 담는다고 해도 예금이 아니라 실적 배당 상품이고 원금이 보장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제로 투자 설명 자료에서도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고 자산 가격 변동이나 신용 등급 하락 등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명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리스크는 금리가 내려가서 생긴다기보다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단기 신용시장까지 흔들릴 때 나타나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조금 바꿔서 금리 하락이 곧 위험이 아니라 시장의 스트레스가 커질 때 단기 자금 시장도 완전히 무풍지대는 아니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금리 하락기에는 이 상품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저는 단순하게 수익률 목표가 아니라 역할로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머니마켓 액티브는 공격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한 엔진이라기보다 투자 대기 자금을 두고 현금의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금리 수준만큼은 따라가자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 당연히 그만큼 기대 수익이 낮아지고 예전과 같은 월간 성과를 기대하시면 실망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금리가 내려가도 플러스가 계속 쌓이는 환경이라면 그건 여전히 주차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주차장이 갑자기 경주장이 되길 바라면 마음만 흔들리죠. 파킹 자금은 얼마나 벌었나 보다 언제든 옮길 수 있게 큰 손실 없이 버틸 수 있나가 우선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나요? 라는 질문에는 사실 수익률의 정의를 무엇으로 보느냐가 섞여 있습니다. 연환상 기대 수익률, 즉 YTM이 내려가는 건 거의 확실합니다. 자료 기준으로도 당시 YTM이 2.69% 정도로 제시되는데 이 수치는 시장 금리와 함께 움직입니다. 그런데 내 계좌의 실제 손익은 매수단가, 매도단가, 보유기간, 그리고 분배금과 과세까지 모두 합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금리 하락기라도 내가 비싸게 사서 싸게 팔면 손실이 나고 반대로 적절한 가격에 들고 있었다면 수익률이 낮아졌어도 계좌는 플러스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시면 불필요한 공포가 많이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질문에 대한 제 개인적인 정리입니다. 코덱스 머니마켓 액티브는 금리가 떨어지면 수익률이 낮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게 곧바로 마이너스 수익률로 바뀐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이너스는 보통 극단적으로 금리가 낮거나 음수가 되거나 비용과 가격 괴리 혹은 시장 스트레스처럼 다른 변수가 겹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금리나 소식만 들리면 겁부터 나기보다는 이 상품은 원래 빠르게 따라가는 단기금리형이고 나는 이걸 수익을 뽑는 용도가 아니라 리스크를 줄이는 용도로 쓰고 있나를 한 번만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보셔도 금리의 방향이 바뀌는 국면에서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